이번에는 유리 멘탈을 강철 멘탈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서 마주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삶의 모순과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대한 좌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고통, 슬픔, 우울이 서로 다른 감정임을 절대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감정들은 종종 서로 다르지만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고통을 직면한다는 것은 항상 슬픔과 우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따르면 이러한 개념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집단 상상 속에서 이러한 개념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프로이드의 저작인 애도와 우울에서 그는 이러한 개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전진하는 열쇠라고 합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믿음이나 자유와 같은 추상적인 이념을 잃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이유에 기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대신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우에 고통이 반드시 정신적으로 이상한 감정일 필요는 없다고 프로이드는 말합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에서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반면에 우울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과 우울 두 가지 상태 모두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의 결여,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찾으려는 욕구의 부재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울은 고통을 부추기고 자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보통의 고통과 애도 과정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저 마음이 약해질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와 개인은 감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불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마법처럼 그것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국에 가서 마법의 약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증상은 실제로 사라지지 않거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깊게 대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특히 정신의학에 따르면 자극 반응 행동 이론은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올바른 처방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증상이 사라지거나 덜 심해지는 동안에는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약물 사용은 증상을 잠시 억누르는 것에 그칩니다.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실제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증상이 결국 다시 나타나거나 다른 형태로 나타나면서 삶의 질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것은 자신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최종적으로 증상은 정서적 세계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면 그 신호가 전달하려는 정보를 잃게 됩니다. 그것은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치료사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서 고통이 크게 줄어들고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매우 주관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당신이 무엇이 괴로운 것인지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분석하는 것으로 정신과 의사는 당신의 좌절된 욕망이 어떻게 이 부정적인 상태에 이르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리 멘탈을 강철 멘탈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